동학농민운동가 전봉준. 한국사를 접해봤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인물이다. 그러나 발상지인 고부나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자세히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동학농민운동은 녹두장군이란 불리던 정봉준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1894년 조선 말기에 시작됐다. 운동 세력은 탐관오리 조병갑과 안핵사 이용태 횡포에 반하는 것을 시작으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옛 고부이자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의 시작점인 전라북도 정읍에서 동학농민운동의 흔적을 마주하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갔다. 여기는 고부 초등학교인데요. 이제 동학농민 혁명의 시발점이 된 곳이에요. 고부 봉기의 중심지였죠. 초등학교는 못 들어가지 않나? 학교는 못 들어가잖아. 한때 고부관하였던 이곳은 현재는 고부 초등학교가 됐다. 당시 양명 높았던 고부 군수 조병갑이 지내던 곳이며 이곳의 농민들은 조병갑의 수탈과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고부의 동학교도와 농민이 합심하여 봉기를 일으키니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인 고부 봉기다. 마을 입구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여러 곳에 있었다. 정봉준, 왼쪽이 정봉준, 가운데가 김계남, 그리고 맨 오른쪽이 손화중, 동학농민군 3대 지도자입니다. 여기는 군자정인데 전북유형문화재 133호로서 당시 양명 높았던 고부군수 조병갑 등이 고부 군민에게 타막을 일삼는 한편 풍류와 사치를 일삼았던 현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부 봉기 당시 배들평 농민 수천 명이 고부로 가기 전에 모였던 장소로 이곳에는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감나무 아래에 모인 농민들에게 정봉준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무리한 수세 징수와 만석보 축조를 위해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는 실정을 알리고 농민 봉기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전해온다. 또한 말못장터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110호로 보호받고 있다. 감나무를 유심히 보다 보니 이상하게 감나무의 크기가 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봉기 현장에 있었던 감나무는 지난 2003년에 말라 죽었다고 한다. 정봉준 생가가 있는 창도리와 장내리 쪽으로 가기 위해 122번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재판을 받게 된 전봉준과 동학 간부들은 교수형에 처해 죽음을 맞이했다. 그 후 관군은 그들의 시체를 현재 단국대학교 구 서울 캠퍼스 근처 야산에 임의로 매장해 시신이 유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의 시신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이에 그의 영을 기리고자 전봉준 후손을 자처한 천안 전씨가 1954년 전봉준의 재단과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봉준의 단서 부근에는 정봉준 생가가 있었다. 초가집의 정봉준 생가는 지역 주민들의 거주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집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 광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 주위에 흙담으로 두르고 그 집 앞, 그 집터 크기의 잔디를 심어 놓았다. 이 집은 고부 봉기 후 안핵사로 정읍에 오게 된 이용태가 동학교인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집을 모조리 불질러 타버렸기에 1970년대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된 것이라고 한다. 어느덧 밤이 되어 유적지 탐방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 전주로 우선 돌아갔다. 그러고 난 뒤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다시 한번 정읍으로 출발했다. 다시 한번 정읍에 와서 처음으로 본 곳은 만석보 유적지였다. 이곳에는 만석보 혁파비와 만석보 터가 있었다. 이곳에 대한 설명을 예동마을 주민께 들을 수 있었다. 원래 농사를 잘 짓던 농민들을 착취해서 강제 동원해가지고 만석보를 막았어요. 물을 막았다는 얘기요. 왜 막았냐? 물을 막아가지고 이 농토를 기름지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을런가는 모르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동원해가지고 보를 막은 것도 문제지만 보를 막아놓고서 수세, 말하자면 물세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원성이 커져가지고 그 만석보를 때려 부셨다는 얘기야. 농민들이. 그것이 혁파예요, 혁파. 말 그대로 혁파인데 때려 부셨다는 얘기인데 그 때려 부시고 완전히 그 뒤에 군소가 와가지고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하고 농사를 잘 짓게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때 농민들의 착취가 너무 심해서 말하면 갑오 동학 이 전봉준 장군을 위시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봉기를 했어. 봉기가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맨 시작이 이 동네다 그런 얘기지. 이 동네 이름이 예동이거든. 네. 그리고 저 만석보 위에 가보면 그 조감도에 예동이라는 표시가 동네 이름이 유일하게 쓰여 있어요. 옛 만석보터였던 이곳은 현재는 만석보가 허물어져 강이 위치했으며 한켠에는 논밭이 있었다. 만석보 다음으로 간 곳은 황토현 전자지이자 현 동학농민기념관인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동학농민기념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봤던 유적들과 유적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앞서 봤었던 말목장터의 감나무가 박지된 채 전시돼 있었다. 또한 한켠에는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던 농민들의 자손들이 기부한 유물들이 있으며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기록들도 있었다. 앞서서 봤던 유적지들과 이곳의 기록들을 보니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2층에는 사발통문이 있었다. 이 문서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담학에 고부관화 습격을 계획하며 작성한 사발통문이다. 주모자를 숨기기 위해 사발을 가운데 놓고 가담자의 이름을 그 주위로 둥글게 둘러 적은 통문으로 사발통문은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남긴 유일한 기록이다. 고부관화를 점령하는 등 농민군의 진격 소식을 들은 전라감사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관군들을 보내게 된다. 이에 소식을 들은 농민군들은 황토제 부근에 진을 쳤고 관군을 상대로 승리하게 됐다. 동학농민기념관이 있는 이곳 일대가 황토현이다. 여기 황토현 전적지는 우리 그 동학농민혁명 그 민초들이 처음으로 관군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의가 큰 곳이죠.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최초 전투 승리를 한 곳입니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용머리 고개를 거쳐 서문을 통해 전주성에 무혈 입성한다. 동학농민군은 입성 이후 완산 전투와 전주 화약을 통해 오늘날 지방자치와 근접한 개념으로 당시로서는 과히 획기적인 직강소 통치를 실행하는데 당시 1894년 동학농민 기간 중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곳이 바로 전라감영에 있던 전주성이었다. 풍나무는 현재 전주 4대 성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겨진 성문이자 성터의 흔적으로 재래시장인 남부시장의 입구에 당당히 서있지만 주변 환경은 옹색하기만 하다. 1894년 당시 농민군이 이룬 최대 전승지로서의 전주가 같은 의미와 입성 이후 벌어지는 완산 전투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동학농민혁명을 통하여 전주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유적지이다.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은 전라가면 선화당이다. 선화당은 전라감사 김학진의 집무실로 전라도 행정과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봉준 장군은 김학진과의 타협 이후 이곳 선화당에 집무하면서 김학진과 함께 전라도 일대 행정을 장악했다고 한다. 직강소를 역사상 최초의 민중 권력 기관이라고 본다면 선화당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는 어떤 유적에 비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화당은 동학농민 직강소 통치와 관련하여 가장 상징적인 형장이다. 전라도의 수부이자 정치적 핵심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선화당이 복원되고 그 공간의 역사 속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 기념 방식이 필요하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저 조선시대 밀란이자 실패한 혁명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니 다르게 보였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점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다.